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피부 미용, 고객 상담 및 분석 수업을 맡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는 3학년 선배들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혹 지나가다가 얼굴을 뵌 분도 있을 거고요. 못 뵌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뭐 직접 얼굴을 뵙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게 가장 좋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산대에서 본과 언니 오빠들 수업을 맡고 있고요. 저는 피부관리실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수업에 제가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업은 고객 상담, 그러니까 고객과 상담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 건지, 그리고 상담을 하기 위해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상담 기법들,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단순히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담이 아니거든요.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을 했을 때 방문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이 관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객과 이야기 통해 알아보는 거, 그것들을 상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객과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업에서는 상담에 대한 것들 이론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피부에 대한 상담도 할 거잖아요. 저희가 피부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중성, 건성, 지성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피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 중성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에는 어떤 클렌징과 어떤 디클렌징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 가면 한 번쯤 다 상담은 받아보셨잖아요. 학원에 가서도 상담 받으시고 화장품을 사러 갔을 때에도 이게 제 피부에 맞는지 이 화장품은 어떤지 이런 것들 상담 받으시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수업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다루는 수업이라 여러분들 크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바로바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되다 보니 그렇지 못하잖아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될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설명, 예를 많이 들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틀어놓으시고 뭐 핸드폰 보시고 카톡 하시고 막 SNS 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온라인 동영상 잘 보시고 필기도 하시면서 수업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PPT를 띄워놓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PPT 화면만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제 얼굴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PPT 화면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배울 수업 내용이 피부 미용, 고객 상담 및 분석 수업입니다. 자, 요번에 배울 건 방문 동기 파악이에요. 고객이 우리 피부관리실에 왜 방문을 했는지를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요걸 두 개로 나눴어요. 일단 첫 번째 고객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 환경 조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동기와 관리 목적 파악. 자, 그래서
고객이 방문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와 고객이 방문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관리 목적을 파악하기 해서 요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 환경 조성하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방문했을 때 상담하는 상담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왜 피부과 같은 데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보는 공간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혹시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그 상담 실장님과 상담을 하는 곳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를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상담이란 뭐냐? 상담. 자, 문제를 가진 개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1대1 관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를 가진 개인, 그러니까 고객이 되겠죠. 고객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리사 혹은 뭐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피부관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고객과 관리사가 될 거다. 이게 이제 피부관리실에서 얘기하면 고객과 관리사지만 학교에서 우리 진로 상담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학생과 선생님이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피부 관리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과 관리사다. 그래서 문제를 가진 개인, 고객,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리사, 이걸 상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피부 미용에서의 상담은 보면 효율적인 피부 관리를 위해 고객의 생활 환경, 피부 상태 등을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 피부관리실 가면 이렇게 차트에다가 본인 이름, 연락처, 뭐 직업,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맨스 주기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왜 파악을 해요?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자, 나이, 자, 20대와 60대의 호르몬이 다르죠. 호르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생활 환경이나 직업 등은 왜 파악을 해야 돼요? 직업이 단순히 다 사무직만이 있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더운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 너무 추운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효율적인 피부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서 상담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 상담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한다. 자, 우리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춘기 때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어? 피지가 있죠. 왜 우리 얘기하는 개기름이라고 얘기하죠. 피지량이 많게 되고, 피지량이 많아지면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 또는 각질이 많아져도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 이것도 있지만 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응? 또 잘못된 세안 습관이라든가 또 혹은 또 뭐가 있을까? 식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죠? 혹은 또 뭐가 있을까? 또 화장품, 잘못된 화장품 사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의 원인을 고객과 앉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보는 거죠. 세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세안제를 사용하고 계세요? 식습관은 혹시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드시진 않는지, 뭐 야채와 뭐 건강에 좋은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지, 또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쓰고 계시는지,
자, 요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피부 미용에서의 상담이다. 세 번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피부 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 자, 저희 샵에서는 지금 고객님 피부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 요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클렌징은 어떤 걸 쓸 거고, 자, 딥클렌징은 어떤 걸 쓸 거고요. 기기 관리는 어떤 걸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은 어떻게 뭐 10분만 진행을 한다, 뭐 15분만 진행을 한다. 마스크는 어떤 걸 선택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 요런 것들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고객님 피부에 맞는 프로그램이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 자, 여기까지 아직 어려운 건 없으시죠? 자, 상담이란 뭔지, 그리고 피부 미용에서의 상담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그 다음에 상담의 중요성과 효과예요. 자, 상담이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 고객의 방문 동기를 파악해서 방문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피부샵에요. 고객이 방문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피부 때문에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관리사가 봤을 때 여드름이 너무 심한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백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기미나 잡티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 고객의 방문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방문 목적이 되겠죠. 뭐 미백 관리를 받길 원한다. 자,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고객의 피부 상태 및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하여 피부 문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말했어요. 피부 상태, 생활 환경, 직업, 나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피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 기미, 잡티,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자외선. 그래서 우리 선크림 많이 바르죠? 선크림 꼭 바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자외선으로만 인해서 기미 잡티가 생기지 않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 임신으로 인해서도 기미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임신성 기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자외선을 쐬는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자외선과는 상관이 전혀 없어. 그럼 뭐랑 상관이 있어? 호르몬과만 상관이 있어요. 자, 호르몬은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없다. 호르몬은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으라 많이 나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미 잡티 자외선을 많이 쐬서 생긴 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비타민 C라든가 뭐 다른 제품들을 이용해서 미백 관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요런 관리는 요걸로 효과를 볼 수 없다. 왜?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정상화가 돼야만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성 기미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연해지기 시작하는 걸 조금 더 빠른 시간을 원한다 그러면 미백 관리를 받는 거지만 바로 출산하고 나서 바로 미백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알아야만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출산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미 관리를 원한다면 출산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기미가 생겼구나. 그럼 이 기미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효율적인 피부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위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죠. 방문 동기와 목적을 알아야만, 피부 관리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목적을 모르는데 그 분이 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자, 여드름은 사실은 호르몬 때문에도 생기지만 여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못된 세안 습관 때문에도 생겨요. 자, 잘못된 세안 습관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죠. 자,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냐? 일단은 우리 왜 메이크업 진하게 했다고 오일 쓰고, 그 다음에 폼 쓰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자, 얼굴은 이 두 가지를 쓰시면 안 돼요. 얼굴은 무조건 한 가지만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드름 때문에, 두 가지 깨끗하게 씻으시려고 폼을 이분은 두 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잘못된 세안 습관이죠. 자,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드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손으로 짜는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자꾸 만지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가 생겨요? 흉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손으로 짜고 그로 인해서 착색이 되고 색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흉이 질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담의 효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객에게 신뢰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자, 상담이라는 거는요, 관리 전에도 하지만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관리 전에는 고객님의 피부가 어떤지, 그래서 어떠한 피부 관리를 진행을 할 거고,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의 순서에 맞춰서 들어갈 건지가 있다면, 후에는 관리를 받고 나서 뭐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등을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케어가 되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차후에는 어떤 케어가 들어갈 겁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준다면 고객이 신뢰감과 만족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과 효과,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의 방문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고 피부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피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신뢰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자, 요거는 상담실 환경이에요. 자, 상담실 환경은 상담실의 물리적 환경은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우리는 마주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고객은 이 주변을 다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의 위치나 분위기 등은 상담 기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 환경을 구조화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고객과 상담하는 요 테이블에는 고객 상담 외 필요치 않은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리고 고객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지저분한 물건들은 치우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신뢰를 가질 만한 뭐 상장들이라든가 혹은 제품들을 DP를 해놓는다면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상담실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 외부의 소음이나 간섭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상담실 보면 대부분 문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간혹 병원 같은 데 가면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유리로. 자, 그런 것보다 고객이 앉았을 때 시선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왜 우리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유리창 가릴 때 쓰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의 시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리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음이나 간섭이 들어오지 않게 유리로 되는 것보다 아예 방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객이 귀, 눈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막아줘야 한다. 그래야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집중을 해야만 고객과의 상담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고객이 우리 매장에 우리 피부샵에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나 간섭으로부터 차단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자, 고객이 딱 들어왔는데 고객과 상담하는 테이블 위에 막 먹다 남은 과자들이 있다거나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로마 발향을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아로마 발향은 일단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나 편안한 냄새를 맡게 되면 고객이 조금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고객이 잘 건네줄 수 있고 상담이 좀 원활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조명은 75룩스가 적당하고 이때는 직접 조명이 아닌 간접 조명으로 한다. 그래서 약간 너무 밝지 않은, 눈이 부시지 않은, 그래서 요거는 피부 관리실 안에서도 쓰는, 불빛 조명이에요.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제일 예뻐 보여요. 이 조명이. 자, 벽지와 바닥재, 실내 소품들의 색상은 두세 가지 정도로 통일한다. 그리고 상담 실내 소품으로 피부관리 상담과 관련된 정보 자료들을 준비한다. 그러니 피부관리 상담과 필요한 거, 이런 정보 자료 뭐가 있을까요?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 원장님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의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피부관리 상담에 필요한 고객 차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보면 어때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이 볼 수 있는 고객 차트예요. 고객 차트고 책상 위에는 어떠한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고객이 안심하고 고객이 신뢰할 만한 이러한 자격증을 비치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이 샵은 이렇게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신뢰하실 만한 분이 피부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색상은 두세 가지로 통일시킨다 해서 화이트와 블루로 통일시켜서 커튼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상담실에 이렇게 고객 차트를 두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떠한 방문 동기로 방문을 하게 되셨는지, 어떠한 걸 원하시는지 목적을 체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관리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관리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저희 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써서 요게 뭐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디 브랜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의 신뢰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객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여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자, 우리 수업은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까지 아직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일단 오늘 지금 배운 건 상담은 뭔지, 상담은 어떤 걸 상담이라고 하는지, 피부관리실에서의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상담을 하는 상담실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다 지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